아침에 정신없이 알람이 막 울리는데 몇 번이나 끄고 자고를 반복하며 힘겹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무겁고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세상에나 얼굴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부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야식이나 술을 먹고 자서 깊은 잠을 못 잤거나 너무 늦게 자서 절대적인 수면의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과 잠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도 내 맘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저녁 루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퇴근 후에 너무 지쳐서 소파나 침대에 널브러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을 쓱쓱 넘겨봅니다. 특별히 막 재밌는 것도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 보다가 음식 광고나 먹방이라도 나오면 당장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현기증이 나는 날이면 퇴근하면서 이미 배달을 시간 맞춰서 시켜놓기도 합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면 핸드폰을 보면서 또 세상 행복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어느새 배달 용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메뉴를 다 먹고 디저트까지 시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시 핸드폰을 보다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름에 취해 잠이 듭니다. 밤늦게 잔뜩 먹고 배부름에 취해서 자는 것이 잠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건 다음 날에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식 먹은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행복을 가장한 이런 위태로운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늪에 갇혀있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을 삶에 적용해보세요.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는 전날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어느새 야식의 노예가 되었다면, 걸핏하면 새벽에 자서 피로감을 달고 산다면 저녁 루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한 가지 요소만 제거해보는 겁니다. 바로 저녁에 하는 행동과 스마트폰을 분리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2가지 방법은 방탕하게 살던 과거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코칭하고 있는 회원님들에게도 적용해보니 역시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회원님은 퇴근 후에 저녁에 배달 음식이나 디저트로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배달 음식 대신 퇴근하면서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밀키트를 활용한 요리, 집밥으로 바꾸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섭취량도 줄었고 식후 디저트를 먹는 습관도 비교적 쉽게 잡혔습니다. 뭔가 먹을 때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 뇌는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맛이나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밥이나 과자를 먹을 때 내가 먹은 기억은 없는데 어느새 그릇이나 과자 봉지가 비어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회원님은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늦게 잠들기 일쑤였는데요. 평소 너무 늦게 자버릇하면 절대적인 수면의 양이 부족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올라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달콤한 음식이 당기게 되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다음날 디저트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전 23시경에 핸드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자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자 취침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그러자 저녁 식사도 좀 더 일찍 먹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양과 질은 좋아졌고 다음날 컨디션과 식습관도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출되고 도파민 중독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도파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로 행복 호르몬,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에게 의욕과 흥미를 일으켜서 동기부여나 성취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출되는 것이 지속되면 인간은 점점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손가락질 하나로 무한 재생되는 쇼폼은 디지털 마약 같은 중독성을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는 느리고 섬세한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도파민을 통한 쾌락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재밌는 영상이 쏟아지면서 강한 쾌락을 언제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적을 무찌르고 아이템을 얻는다면 성취감과 흥미가 느껴지겠지만 아이템이 길바닥에 너무 흔하게 널려 있어서 언제든 그냥 죽기만 해도 된다면 딱히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인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잔잔한 도파민을 분출하는 활동들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한 도파민을 분출하는 것은 쇼핑, 소셜미디어, 게임, 포르노,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섭취, 술, 담배, 과식과 폭식, 쇼폼 영상, 마약, 도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것들은 중독되기 쉽고 빠지면 인생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운동, 독서, 칭찬, 감사, 웃음, 명상, 뭔가를 계획하거나 달성할 때 등의 상황에서는 도파민이 잔잔하게 분출됩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음식 섭취와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을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 두 가지가 합쳐진 셈이니 중독되기 쉽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섭취와 핸드폰을 분리하면 초반에 쾌락이 반감되면서 먹기만 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금단 현상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뭔가 먹을 때 핸드폰을 분리하고 특히 저녁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걸 지속해 나가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짜 행복이 없다면 더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유일한 행복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기분 좋게 먹는 것, 소화시키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것,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는 것.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어떨 것 같나요?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흐뭇하게 여깁니다. 마음과 몸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일상이 정렬되는 느낌과 안정감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속 가능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